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어, 조금 하기 중이지만, 지금 조금 조용합니다. 많이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 해서 요즘 영화를 조금 봤습니다. 빌려서 4개 정도를 빌렸는데, 라스크루세스 시립도서관에서 이제 DVD 4개 정도를 빌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그저께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사실 타이틀이 이걸 어떻게 알리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렉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디오 이런 거 봤을 비디오라든지 카세트라든지 레코딩 할 때 빨간 게 있잖아요. 빨간 동그라미랑 레코딩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통 이렇게 알리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코딩의 이제 약자 렉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아, 이 영화는 어제 그저께 이렇게 봤는데 무비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좀 그렇게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인가 무비 리뷰라고 하는 거를 제가 뭐 이렇게 무비 리뷰고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뭐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조금 이 감정이입이 돼야죠.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사이트에 이제 제 목소리로서 제 생각을 담아낸 어떤 무비 리뷰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비판적인 생각이든 칭찬이든지 간에 어떤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좀 그런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그런 영화를 이제 무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올렸다가는 이제 좀 저의 어떤 영화 취향이라든지 영화에 보는 레벨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좀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영화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무조건 올리다 보면 뭐 그런 영화만 보나 뭐 그런 영화가 재밌어서 올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별로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은 영화라서 이렇게 뭐 올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커팅하다 보면은 또 뭐 할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뭐 꼭 이 영화에 관한 뮤비 리뷰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왜 이 영화가 그렇게 좀 나에게는 좀 어필을 못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일반론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무비 리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무비 리뷰는 라스크루세스 시립 도서관에 이제 4개 정도 영화를 고르는데 이제 2개는 이제 저펜 애니메이션을 빌렸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볼 것 같고 오늘이나 내일 모레 뭐 3일 며칠 안으로 또 하나는 이제 인디아에서 만든 어떤 액션 영화 하나를 빌렸는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흥미가 좀 가거든요. 과연 인디아에서 만든 이제 액션 영화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꽤 잘 만들고 이제 평판이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DVD 패키지에 써 있길래 좀 궁금해서 이제 돋불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하나 이제 이 영화를 빌려봤는데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머리 비우고 좀 이렇게 영화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 좀 이렇게 공포 영화 또 이게 그냥 공포가 아니라 이제 스릴러 취향에 이렇게 긴장을 하게 두근두근거리고 긴장을 하게끔 만드는 이제 스릴러형 이제 공포 영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 풀긴 좋거든요. 그냥 딱 액션 영화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3개 뭐 저페니즈 애니메이션 2개 뭐 이렇게 인디언 액션 영화 이렇게 불렸길래 좀 하나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뭐 없나 하다가 이제 공포 영화 비슷한 게 하나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 빌릴까라고 했는데 이제 패키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 써있냐면 이제 무슨 암스테르담 팬테스틱 필름 페스티벌이라든지 고야 어워즈라든지 시체스 칼로니앙 이제 뭐 이렇게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작품상 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상을 좀 이렇게 많이 탔다라는 식으로 이 영화제를 보면 이제 팬테스틱 영화제인 것 같아요. 이제
공포 영화제 또는 이제 판타스틱 영화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런 장르 속에서 또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잘 만드는 작품을 고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영화제에서 뭐 상을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써 있고, 그 패키지를 사실 이렇게 패키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그 소울을 생각했어요. 소울. 이렇게 나는 그 소울이라는 영화를 첫 번째 작품은 좀 기억이 나고 봤다는 것도 기억이 나고, 이제 나머지 또 이렇게 소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 나머지 한 두 개 정도를 더 본 것 같아요. 소 이렇게 첫 작품을 보고 이제 나머지 두 개나 하나 정도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작품은 그 좀 아이디어가 좋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작품성을 불문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즐겼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성이 드는 거죠. 그냥 이제 그 괜히 이렇게 이렇게 영화를 고를 때 뭐 극장을 갈 때도 영화를 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전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본 걸 또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화라고 하는 게 첫 경험이니까 처음 보는 영화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괜히 이렇게 좀 그 도전했다가 잘 모르는 영화 이렇게 실패하느니, 그 뭐 소 이렇게 봤었으니까 뭐 소 2, 3 뭐 비슷비슷하겠지. 그 정도는 되겠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 3, 4, 5 뭐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지 뭐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사실 그 소 비슷한 영화를 생각을 했어요. 그 소라고 하는 게 어쨌든 아이디어는 좋잖아요. 뭐 2, 3, 4, 5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직접 나왔을 경우에는 아이디어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이제 공포 영화의 그 어떻게 장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런 이제 소풍의 공포 영화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지칭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퍼즐식 공포 영화, 그 한번 그 머리를 굴려서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것이다라든지. 근데 이제 그 지적 유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즐기거든요. 그 인간인 이상 지적인 유희라고 하는 걸 즐깁니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퀴즈 같은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거 내고, 이제 탐정 소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그 직접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싸구려 그렇게 뭐 굉장히 큰 철학적인 명제나 과학적인 명제를 줘서 이제 그 직접으로 고민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공포 영화에서는 다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이제 공포에 삽입시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좋은 처음으로 그런 걸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이제 퍼즐식 공포 영화라고 한번 명명을 해봅시다. 이제 저 생각을. 이제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퍼즐식 이제 그 공포 영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이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아이디어는 좋겠다. 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퍼즐식 공포 영화이고 약간 좀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독창적이고 유별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너 이렇게 이렇게 그 영화에서 상을 받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좀 그 뻔한 뭐 이런 스토리, 뻔한 설정 뭐 이런 거라면은 뭐 이렇게 워낙 많이 공포 영화, 액션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상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 나은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힘든 거죠. 조금 이렇게 그 독창성을 이렇게 부여하지 않고는.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개 중에서 뭘 볼까라고 해서 그저께 이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봤는데, 그 스토리는 이제 다 그 생략을 하고, 영화를 보시기 바라고, 스토리 공부한 사람은 결국은 뭐였냐면은 이게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제 rip off예요. 그러니까 rip off 필름이라고. 그러니까 독창성이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이 영화는. 나는 솔직히 이런 공포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모르겠어. 난 이걸 봤을 때 초반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초반 15분 정도는 그냥 이렇게 봤어요. 흥미있게. 그럼 대강 이런 거구나라는 식으로 이 영화가 립업한 영화구나.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 그 유명한 공포 영화라든지 뭐 그런 소재, 주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설정, 뭐 이렇게 장소,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새로운 거 아주 이렇게 미소한 뭐 그런 거를 이제 첨가를 해서 이렇게 뭐 새 작품인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내는 그런 영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후로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78분짜리 영화거든요. 78분짜리. 막 이렇게 그 시간 5분, 10분 지나가는 게 막 겨를 정도였어요.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확작직관하고 막 충격적인 장면 보여주려고 그러고 사람 뭐 이렇게 좀 두근두근거리고 아슬아슬하게 만들고 좀 이렇게 긴장을 주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애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장면 그런 것이 이제 눈앞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2분, 3분, 4분 지나가는 게 막 겨를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판적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은 그 립오프냐라고 했을 경우 이제 하나 이렇게 뭐를 립오프했느냐라고 했을 때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 이걸 완전히 본땄어요. 저는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는 시네하우스에서 봤어요. 공개됐을 때 그 당시 뭐 비디오로 이렇게 뭐 겨울에 추리닝 입고 이렇게 어슬렁 가가지고 이렇게 몇 달 전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영화가 있었지 해가지고 비디오로 빌려본 게 아니라 그때 블레어 와치 프로젝트가 꽤 이렇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인칭 묘사, 1인칭 카메라 묘사를 가지고 이제 공포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1인칭 카메라 묘사라고 하는 거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영화, 그런 식의 영화는 좀 있었어요. 그 이탈리아의 이제 몬도 영화 뭐 이런 좀 조금 이렇게 브레어 와치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주면 못했지만은 옛날에 일본 영화에서 이렇게 쇼쿠진석 식인족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일본 제목이 이제 이탈리아 영화고 이탈리아의 정식 제목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영화냐면은 이제 아마존인가 어딘가에 이제 남자 2명 여자 1명이 이제 탐험으로 하러 갔는데 행방불명이 됐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져갔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카메라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재생을 해보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몬도 영화? 좀 이렇게 카니발리즘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그런 영화는 있었는지, 이제 그 영화, 이래서 그 영화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3류 영화고, 이제,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는 1인칭 굉장히 잘 만들었죠.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공개하기 조금 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개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고 미국 방송이나 그런 걸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에 관한 여러 가지 이렇게 특집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를 이제 감독을 했었던 한 사람이 감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두 명인가 3명이 감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투나잇 쇼인가 그때도 제일 은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투나잇 쇼 데빌 레프터맨은 아닐 거고 이제 투나잇 쇼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까지 했었거든요. 투나잇 쇼에 이제 나올 정도라면은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거죠. 그 영화가. 그래서 이제 시네하우스에 가서 봤는데 재밌었어요. 사실 이렇게 재미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는 저예산 영화죠. 저예산 영화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제 지적으로 잘 만들었던 인텔리전트하게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를 이제 리버업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인칭 시점에서 그 사건을 다뤘거든요. 카메라. 그러니까 방송 리포터가 이제 주인공이고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이 파블로라고 하는 남자가 얼굴은 전혀 안 나오는데 카메라를 맨 거예요. 그런데 이 카메라맨이 이제 방송 리포트를 하다가 이제 다만에 이제 공포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식으로 이제. 근데 이제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포 영화를 잘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를 굉장히 본땄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영화가. 그래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해봐라. 그래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3인칭 묘사 되게 커팅 의도적 커팅으로 해서 시간과 공헌을 넘나드는 영상을 제공을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영화의 표현 기법인데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 한번 했다 예전에 괜찮았어. 그래 이거 재탕이다. 그래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재밌게 만드는지 한번 봐보자. 이 정도였거든요, 사실. 뭐,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시도를,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이 카메라가 담아내는 그 소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비예요, 좀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브레어와치 프로젝트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브레어와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잘했던 건 뭐냐면은 그런 이제 그 표현상 그렇게 1인칭 시점의 카메라 워크로서 한번 그 공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 그 소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브레어와치 프로젝트가 무슨 뭐 이렇게 늑대 인간이다, 뭐 좀비다, 예를 들어서 뭐 흡혈귀다,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상어다, 조스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더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성이라고 하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성이 더 떨어지고 공포감이라고 하는 게 굳이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뻔한 소재를 뭐가 틀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뻔한 소재를 3인칭 시점에 이제 부분적인 이제 카메라 편집 그 방법으로 영화를 만들든 1인칭 시점으로 이제 1인칭 시점의 카메라 워크로 그런 영화를 만들든 소재가 같을 경우에는 뭐가 틀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 이제 브레어와치 프로젝트는 뭘 어떻게 잘했냐면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공포로 휘말려 놓게 만드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게 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뭐 전혀 그렇게 무섭지도 않던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사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그 영화가 사실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를 어떤 산길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재생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이 카메라를 담아낸 사람들의 공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찍혀져 있더라라고 했을 경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도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알겠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담아냈다라고 하는 거는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실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제 1인칭 시점으로 어떤 그 공포 영화를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감을 이렇게 잘 내는 거잖아요. 사실감을 잘 낸다라고 했을 경우 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공포 체험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사실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퀘션 마크를 이렇게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인칭 시점으로 카메라 워크를 한다라고 사실적인데 비사실적인 것을 카메라에 담아냈을 경우에는 거기서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비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좀비 영화들이 양산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좀비라고 하는 거를 영화 속에서만 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화 속에서만 좀비를 봤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비를 본 적은 없어요. 좀비 메이크업, 헬로윈 때 좀비 메이크업 한 사람들은 봤을지언정 좀비가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표현 방법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표현 방법을 썼을 때 사실적인 소재를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공포라고 하는 걸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테러리즘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포스러운 진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공포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어와치 프로젝트처럼 도대체 뭔지 모르는 어떤 그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냥 담아낸다라는 식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게 뭔지 몰랐었고 그것을 보는 관객, 비디오를 재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 사람들도 과연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모르는 채 이제 미스테리로 이제 남겨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클로즈업 했을 경우에는 이 영화가 사실적인 이렇게 감흥으로서 이제 여운이 남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달코 다른 이제 좀비라고 하는 거를 이제 1인칭 시점으로 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완전히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브레어와치 프로젝트의 방법을 썼고 그리고 소재는 좀비 영화를 썼고 그러니까 좀비를 담아낸다라고 해도 뻔해요. 그냥 전혀 이렇게 뭐 새로운 좀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모든 영화에서 보는 그 좀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을 물고 그러니까 물린 사람 좀비가 되고
총 맞아서 안 죽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생긴 거, 메이크업 이런 것도 좀비예요. 그냥 똑같이 좀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이제 립업을 했느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의 예를 들어서 이 세균이라든지 뭐 좀비라든지 그런 감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그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작은 수의 인원을 희생시킨다 정부가, 이런 식의 이제 공포를 그림 그 공포물이 또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이제 그 시발점이 된 게 이제 조지 에이 로메로의 The Crazies라고 하는 1971년 작품인데, 제가 그걸 봤어요. 한 15년 전에 그거를 이제 미국에 내가 뉴욕에 있을 때 그 비디오가 있어서 그걸 빌려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게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짜 잘 만든다 영화를. 근데 거랑 또 그런 요소를 또 가미를 시켜서 그 어떤 건물 안으로 이제 취재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좀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밖을 못 나가는 이유가, 좀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이유가 어떤 세균 때문이고, 그런 세균이 바깥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걸 이렇게 정부가 원치 않기 때문에 안에 사람들이 좀비의 이제 그 먹잇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봉쇄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의를 봉쇄를 해요. 봉쇄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클레이지스라든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류의 소재의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그 마스크를 하고 하얀 게 그 이제 이제 마스크 방독복을 입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크레이지스라고 하는 영화는 이 영화 자체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립업가 됐죠. 그 이후에 립업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2-3년 전에 이게 리메이크가 또 됐었어요. 조지 에이 로메의 크레이지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리메이크까지 됐었던 영화예요. 그러면 이제 이 렉라고 하는 영화는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 플러스 좀비 영화 플러스 더 크레이지스 플러스 뭐가 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거는 짜집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똑같은 걸,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저예산의 공포 영화를 만든다라고 해도 이제 소처럼 뭔가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뭐 쓰레기 같은 영화일 수도 있는데, 나도 뭐 이렇게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래도 이제 좋았던 거 뭐냐면은 그 자기의 이제 그 데스티네이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아는 사람은 없다고요. 언제 죽는가.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교통사고도 나고 무슨 사고나 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과연 피할 수가 있는가. 자기의 운명이라고 하는, 죽기로 되어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이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가 있는가. 한번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랑 이 사람의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싸워봐라. 그게 어떻게 보면 소우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퍼즐식 이제 공포 영화라고 해서 그런 식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출력이 없다라고 라든지 뭐 이렇게 뻔한 내용이다라든지 뭐 재산 영화라든지 그런 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걸 처음으로 시도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공포 영화가.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연출은 어떻게 보면 잘했어요. 연출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잘했고, 그 배우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열연을 벌이거든요. 열연을 벌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경우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그렇게 하자가 이렇게 있다라든지 그런 건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이 영화를 이제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컨스트럭 해 나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조금 이게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거를 해주는 어떤 그 스태프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프로듀서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감독을 아는 어떤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건 좀 뻔하지 않냐, 좀 뭔가를 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집어넣는 게 좀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브레어 와치 프로젝트, 좀비,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이 에피데믹,
그리고 이제 그거를 봉쇄하려고 하는 정부, 그리고 이제 대의를 위해서 희생되어 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비극, The Crazies 뭐 이런 것에서 이제 그 많이 이렇게 다룬 그런 소재를 짜집게 한 영화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를 완전히 잃었고, 결국은 거기다 플러스를 해서 이제 그 사실적인 표현 방법에다가 이제 뻔한 소재라는 것을 이제 매칭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성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렇게 주기 위해서 관객들에게 표현 방법을 예린치 카메라 시점으로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이제 역할을 못하면 그건 실패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실망을 했고, 보는 내내 굉장히 재미가 없었던 영화였고요.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이 영화는. 무비 리뷰는 이 시간에 끝내야 되거든요. 딱 하나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마지막 5분 정도가 괜찮았어요. 마지막에 5분에 이제 그 다락방에 도망을 가거든요. 좀비 때문에 이제 다락방을 도망을 갔는데, 이제 잘못해서 이제 카메라가 그 카메라 라이트가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이트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비디오 카메라에는 이게 그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것을 하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딱 켰는데, 이제 그 나이트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말로 이렇게 그 자기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경우 완전히 암흑의 공간이라고 하는 속에서도 나이트 비전은 워킹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트 비전을 이렇게 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잘했고, 좀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에서 새로운 표현 방법이죠. 나이트 비전이라고 하는 이제 어둑어둑한 곳에서 이제 뭔가가 저 멀리에서 점점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연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나이트 비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나타나는 그 뭔가라고 하는 거는 이 주인공들을 보지를 못하는데 주인공들은 그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환성적.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물체가 그 어떤 공포스러운 이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네들 주인공들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에는 이제 큰일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렇게 입을 다물고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설정의 더 긴장감. 딱 그 마지막 5분 그것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정말로 아니었습니다. 네, 그 평점을 매기자면은 이거는 웬만해서 이제 70점대 영화는 하나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비지터 큐를 제가 75점을 줬는데, 이 영화는 뭐가 문제냐,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나는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어떤 그 짜집기 영화라든지 아예 정말로 이제 자기가 오리지널리티가 없고 진짜 호메이징을 하고 싶다 얘는 작품, 그걸 리메이크를 만들려고 리메이크를.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봤을 경우에는 그 옛날 카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 제가 이제 뭐든지 카피는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음악을 하든 뭐 연주를 하든 밴드를 하든 뭐 이렇게 카피를 한번 하자 뭐 그런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못 만들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항상 이렇게 오리지널리티 있는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라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영화는 조금 좀 시비하게 점수를 주겠습니다. 네, 60점. 처음으로 60점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으로 오늘의 무비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